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현대인의 어깨 건강 지킴이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수건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운동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이 왔어요.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또 이제 운동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깨 통증 호소하는 환자분들 좀 최근에 늘고 있나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날씨가 좀 풀리면서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야외에서 이제 운동을 더 많이 즐기시면서 네.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외래로 많이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게 좀 체감이 될 정도로 환자 수가 좀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어깨를 어떻게 다치시는지 한번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깨 관절은 저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또 큰 위팔뼈의 동그란 뼈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견갑골에 관절와와 관절을 이루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은 골프공이 골프티에 올라가 있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운동 범위가 좋은 대신에 또한 불안정성이 많고요. 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전 근육과 회전 근육의 힘줄들이 안정성을 유지해 줍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회전 근개일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회전 근개라는 게 꼭 이 동그란 뼈 상완골과 이 견갑골을 안정화시켜주면서 네. 이 동그란 뼈를 회전시켜서 우리 어깨 관절을 우리가 돌려주고 들고 또는 팔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가장 요즘에 인기가 많은 골프와 골프 테니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핫한 스포츠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골프를 칠 때 우리가 백스윙 탑과 이제 다운스윙에서 피니시할 때 어깨를 들기 위해서는 어깨 회전 근육 중에서 위에 있는 극상근이라는 근육과 힘줄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팔을 들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때 힘줄이 우리가 팔을 들게 해주면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극상근은 이 뼈 사이사이에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은 힘줄이 뼈 사이에 끼면서 또는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조금 마모가 반복적으로 생겨서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극하근, 소원근 근육 이름들이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은 극하근, 소형원근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 두 근육과 힘줄은 어깨 후방부, 우리 몸의 후방부에서 우리 어깨를 이렇게 바깥으로 회전시켜주는 힘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림에서 같이 우리가 배드민턴 스매싱하기 직전 또는 투수가 공을 세게 던지기 위해서 코킹 자세의 마지막 동작에서 우리 어깨를 바깥으로 최대한 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있잖아요. 견갑하근. 맞습니다. 뒤에 힘줄이 있으면 앞에도 힘줄이 있겠죠. 그래서 앞에는 이 견갑하근이라는 근육과 힘줄이 우리 어깨를 안쪽으로 내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같이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형이나 저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을 뒤로 세게 밀 때 중요한 역할은 견갑하근이고 네. 또한 일상생활에서 뭐 우리는 의식하진 않지만 바지를 올리거나 우리가 갑자기 뒤에 뭐를 잡을 때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매우 고마운 힘줄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근육들이 다 이제 회전 근개에 포함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네 가지 근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전 근개 또는 회전 근육과 힘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전 근개가 좀 손상이 된 분과 그렇지 않은 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검사했을 때 이제 그 환자 정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진 또 자료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사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회전 근육이 정상적으로 튼튼한 분들은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MRI 상에서는 이 근육이 힘줄이 되면서 뼈에 붙게 되는데 저렇게 시커멓게 검정색으로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정상 힘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관절경 사진인데 이분의 회전 근육은 하얗게 잘 덮여 있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회전 근육이 동그란 뼈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얀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살짝 안쪽으로 네. 이렇게 말려 들어간 힘줄을 보실 수 있으며 똑같은 환자분의 관절경 사진을 보면은 하얗던 힘줄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열된 분과 그렇지 않은 상태 저희가 이제 검사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또 이제 회전근개가 많이 쓰게 되면 이제 파열이 되거나 손상을 받기도 하지만 나이와도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환자분들이 그래서 파열이면은 다쳐서 끊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외상성, 단발성 외상으로 끊어진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드시면서 반복적인 미세한 외상에 의한 손상이 축적되고 쌓이면서 힘줄이 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 전체 인구의 회전근육 파열이 얼마큼 있는지 조사를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한 5명 중 1명이 회전근육 힘줄에 파열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젊을 때는 파열이 거의 없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그러네요. 30대 이하에는 파열이 없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근데 50대로 되면서 100명 중에 힘줄이 끊어진 분들이 꼭 다치지 않더라도 한 12명에서 13명으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60대가 되면은 그 비중이 4분의 1, 즉 100명 환자분을 검사해 보면은 25명이 끊어져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제 80대가 되면 정말 절반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갑자기 끊어진다기보다는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힘줄이 조금씩 손상이 되다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끊어진다고 보는 게 회전근육 힘줄 파열의 더 큰 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외상성으로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먹으면서 나이 들수록 이런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저희가 그래프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을 때 통증 외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 통증이 가장 많고요. 이제 회전근육 힘줄 파열 오신 분들이 표현하시는 게 주로 야간통, 밤에 잘 때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 또한 팔을 들 때 또는 우리가 바깥으로 뭘 잡으려고 할 때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오랜 통증이 오래되면은 이제 안 쓰다 보니까 팔을 움직이면 아프니까 가만히 계십니다. 그럼 이제 어깨가 좀 굳어버리는 오십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안 쓰다 보면 근육이 약해지는 위축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요즘에 이런 좀 통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내 얘긴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사실 어깨 질환은 회전근개 파열만 있는 건 아니어서 이게 증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감별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오신 분 중에서 모든 환자가 다 회전근개 파열은 아니시고 우리가 항상 진단을 정확히 해야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꼭 있습니다. 회전근육 힘줄 파열과 증상이 비슷해서 진단이 잘못되거나 치료가 잘못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는 50견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50견 환자의 MRI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관절막이 이제 두꺼워져 가지고 이제 딱딱해지면서 어깨가 운동이 제한이 생깁니다. 회전근육 힘줄 파열과 조금 다른 증상은 본인이 스스로도 잘 못 들고 검사자 또는 의사가 들어도 어깨가 굳어가지고 못 드는 경우는 우리가 회전근육 힘줄 파열보다는 50견을 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많이 어깨가 아파서 오신 분 중에서는 두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석회성 힘줄염으로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상이 매우 회전근육 힘줄 파열과 증상이 비슷하며 다만 영상으로 보면은 엑스레이랑 MRI상 이렇게 하얀 엑스레이상에서 MRI상 검정색의 네. 이런 석회성 병변이 힘줄 안에 이렇게 침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석회 힘줄의 제거가 더
더 큰 치료 방법이 되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하더라도 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회전근육 힘줄은 아닌데 회전근육 힘줄 바로 밑에 우리 이두장근, 우리 팔의 알통, 뽀빠이 근육이라고 하는 이두장근 힘줄 중 하나가 어깨관절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힘줄이 세 번째 그림에서 저번한 파열돼도 똑같이 팔을 들 때 또는 돌릴 때 비슷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회전근육 힘줄에 대한 치료가 아닌 이두장근 힘줄에 대한 치료가 진행이 돼야 환자가 통증이 좋아지고 일상적인 생활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가 어깨 환자분을 볼 때는 감별해야 되는 경우는 이런 화농성 관절염, 쉽게 말하면은 고름이 어깨에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한테 자세히 물어보면은 침이나 어깨 주사를 맞고 최근에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고 어깨가 뜨끈뜨끈하고 네. 그리고 만지면 막 빨갛게 발적이 일어난다고 표현한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셔봐야 됩니다. 그 안에 염증이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고름을 제거 안 해주면은 힘줄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되며 또한 뼈와 연골 손상이 급격히 진행돼서 어깨 관절에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근개 증후군과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병명 때문에 어떤 질환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건지 감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일단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이게 그냥 둔다고 해서 저절로만 아물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회전근육 힘줄이 완전히 파열된 경우는 스스로 아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초반에 미세한 힘줄에 약간의 해진 정도의 손상은 젊을 때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대까지 파열이 없는 이유는 조그만 손상은 스스로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30대가 지나면서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은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분류를 우리 이제 단계별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요. 1단계는 30대 이하에서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약간 부종이 생기고 이제 통증은 있지만 힘줄 자체는 약간 구조는 큰 손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환자가 오시면은 가장 좋고 이럴 때 오시면 우리가 약물 치료, 운동 치료만으로도 우리가 더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큰 주사 치료도 안 하고도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인 2단계가 되면은 이제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에서 보다시피 MRI에서도 그렇고 관절경 사진에서 보면은 힘줄이 약간씩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아직은 힘줄이 뼈에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 오시면은 우리가 다행히도 아직은 수술을 꼭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사 치료 또는 힘줄 강화하는 콜라겐 치료 또는 PRP 같은 주사로 힘줄을 보강해서 3단계 완전 파열로 가지 않게 또는 완전 파열로 가는 시기를 늦춰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인 3단계가 되어서 완전히 힘줄이 뼈에서 떨어져 나간 진정한 회전근개 파열 단계가 되면은 이 경우는 스스로 아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언젠가는 다시 꼬매주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단계도 놓쳐서 지나서 오면은 다음 PPT를 보시면은 네. 이제 4단계인가요? 4단계가 예. 오게 됩니다. 앞에 3단계와는 좀 다르게 검정색 힘줄이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 안으로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아쉽게도 다시 원래 위치대로 당겨와도 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치료하고 결과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경우에 오시면 우리가 좀 손을 써가지고 최대한 관절을 좀 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인공힘줄, 본인 힘줄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수술적으로 한번 복원을 시킬 수 있으나 이제 마지막 단계인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관절염이 오면은 힘줄이 덮고 있다가 더 이상 덮지 않고 오래되면은 이 동그란 상완골은 삼각 근육에 의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그림에서 보면은 동그란 뼈가 위에 있는 어깨, 견봉이랑 부딪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뼈끼리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어깨뼈, 관절의 연골 손상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더 이상 우리가 힘줄을 덮어줄 수도 없고 통증이 심하고 오래되신 경우는 팔도 못 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마지막 수술인 이런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단계별로 회전근개 파열 상태를 구분을 지었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수광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어깨 통증이 찾아왔을 때 어떤 치료가 꼭 필요한지 알아보고 있고요. 어깨 통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좀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 갑자기 어깨가 무겁고 아픕니다. 특별히 다친 적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직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좀 의심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대 환자분이신데 네. 환자를 좀 직접 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깨 통증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외래에서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여쭤보는 게 어깨 바깥쪽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목선 따라서 어깨가 아프십니까? 여쭤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목선 따라 아프신 어깨 통증이라면은 네. 경추 디스크랑 감별이 필요합니다. 목 디스크.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별이 이제 이루어지고 정말 어깨 관절에 대한 통증이라면은 50대 주부분들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근육, 부분 파열이나 파열일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두장근 힘줄염, 또는 어깨가 이제 굳어가지고 생기는 오십견. 예. 마지막으로 석회성 힘줄염. 이 네 가지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통증 양상과 이제 환자의 통증 위치를 보고 이 통증이 만약 1, 2주 내에 호전되지 않으신다면은 꼭 어깨 전문의한테 가보셔가지고 이학적 검사와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빠른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살을 빼려고 헬스장 다니면서 어깨 통증이 생겼다고 하셨고요. 어깨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하셨나 봐요. 파스, 진통제 이렇게 좀 드셔보셨는데 호전되지 않아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좀 가볼 정도인지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30대, 40대 특히 남자분들이 헬스를 이제 갑자기 막 심하게 하셔가지고 오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살펴보면은 회전 근육 파열보다는 이두장근 힘줄에 무리가 와가지고 아픈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젊은 남자분들이 헬스장 가면 벤치프레스, 우리가 이제 가슴 근육을 키우기 위한 벤치프레스를 무겁게 하는 경우는 근육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게를 아무리 늘려도 힘줄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힘줄이 더 큰 근육을 버티려면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경우는 이 힘줄, 특히 젊으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이두장근 힘줄 또는 힘줄염 또는 영어로 이제 슬랩뱅변이라고 하는데 그 힘줄 손상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동을 쉬어서 괜찮으면 사실은 무리하지 않고 굳이 병원 안 오셔도 되는데 네.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특히 이렇게 팔 돌리실 때 또는 뒤에 물건을 잡을 때 아프시면은 꼭 네.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지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깨 통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문자로는 진단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해 보시길 바라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까지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치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부터 좀 적극적인 치료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파열되기 전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회전근개 근육 힘줄 파열 단계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1단계, 2단계처럼 힘줄이 아직은 상완골 부착부에 붙어 있는 경우는 다행히 운동치료 또는 약물치료 또는 주사치료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그래도 다행히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이런 운동치료, 주사치료 또는 충격파 치료로
호전을 보는 경우가 많고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을 막거나 조금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정확한 어깨 상태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MRI를 촬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회전근육 파열 단계가 이제 3단계 이상으로 이미 상완 관절경 뼈에서 완전 힘줄이 떨어져 나간 네. 경우는 수술이 대부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힘줄을 다시 뼈에 부착하는 회전근육 봉합술이 가장 대표적인데 요즘에는 내시경 또는 관절경이라는 이 수술적인 기법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왼쪽 화면 그림처럼 우리 어깨를 이렇게 크게 한 6cm 이상 절개를 통해서 네. 근육도 다 벌리고 다 손상시키면서 뼈를 노출시켜서 봉합하는 옛날에 방식의 수술이 있었다고 치면은 네. 현재는 오른쪽 그림처럼 작은 구멍 한 3, 4개만 만들어서 카메라랑 수술 기구를 통해서 근육들의 손상을 안 주고 힘줄만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단과 동시에 이제 수술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으로도 좀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경우도 많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MRI가 관절의 상태를 상당히 잘 보여주긴 하지만 실제로 관절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상태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MRI를 통해서 또는 초음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판단하면은 관절경으로 최종적으로 이 환자분의 힘줄과 또는 연골 상태가 MRI 소견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단을 정확하게 더 하고 그 상태에서 수술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게 관절경 수술이 되며 네. 1cm 아닌 4mm 매우 작은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관절을 이렇게 확대해서 40배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0배 확대를 하다 보면 미세한 병변들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MRI에서 놓칠 수 있는 동적인 검사도 관절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열된 힘줄을 너무 오래된 상태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제 퇴행성으로 이미 좋지 않은 부분들은 정리한 다음에 뼈랑 힘줄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단단히 붙여주면은 상당히 다시 잘 붙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도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 검색하시고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에 어떤 치료를 해봤더니 효과적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사례를 좀 보시면은 이분은 7년 전부터 이제 타 병원에서 어깨가 아파서 한번 견봉 송영술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네. 그 이후 어깨는 그래도 잘 아프지 않고 잘 지내서 하시는데 4년 전부터 다시 통증이 재발하여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7년 전에는 힘줄은 괜찮아서 따로 봉합하진 않았다고 말씀하셨고요. 환자분이 이제 어깨가 계속 아파서 이제 MRI 검사해 보니까 그림에서 보는 시련 같이 저 하얀 부분이 힘줄이 원래 부착되어야 된 부분에 힘줄이 파열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깨 힘줄, 회전근개 파열 3단계로서 저희가 이제 봉합술을 시행한 분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네. 자, 관절경 치료 네. 사례입니다. 치료 전 MRI와 후 MRI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정색 힘줄이 뼈에서 떨어진 거를 우리가 관절경으로 봉합하고 MRI를 보시면은 다시 원위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경 사진을 다음에 보시면은 왼쪽 화면처럼 하얀색 팔당 끝을 이 같은 경우는 3단계였기 때문에 원래 위치로 이렇게 당겨올 수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이런 봉합 나사를 통해서 다시 봉합 꼬매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4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를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재발한 경우라고요. 봉합을 했다가 재발한 경우도 많은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6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12년 전에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하시고 비교적 잘 지내시다가 네. 1년 전에 한번 넘어진 이후로 통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아쉽게도 이제 파열된 힘줄이 재파열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고 재파열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꼬매면은 이미 힘줄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파열될 게 걱정이 됐고요. 또 관절경을 인공관절을 하자고 하니 연세가 좀 젊으시고 또 연골은 비교적 건강한 편이셔서 저희가 본인 힘줄과 인공 힘줄 이용하여 다시 복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수술 전 MRI 보시면은 저 하얀색 부분이 이제 파열된 부분이고 예. 관절경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얇아진 힘줄, 재파열된 힘줄입니다. 저 힘줄을 다시 꼬매줄 수도 있으나 얇은 힘줄을 또 봉합하면 분명히 재파열될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저 파란색 부분에 인공 힘줄을 같이 이용하여 이분은 상부 관절막 재건술과 본인 힘줄을 다시 봉합하는 이런 히브리드 치료를 통해서 다시 봉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치료 전에 MRI 보시면은 저 흰색 부분이 힘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치료 MRI 보시면은 진한 색깔의 인공 힘줄과 또 조금 덜 진한 색깔 검정색의 본인 힘줄을 같이 이용하여 다시 봉합을 해서 우리가 인공관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계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최수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64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10년 전부터 아프셨네요. 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조금 제일 좀 외래로 오시면은 좀 아쉽고 마음이 좀 아픈데요. 네. 68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환자분이 표현하는 건 10년 전부터 아프다 하신다면 그 전부터 좀 아프셨을 것 같고요. 이분은 아플 때마다 이제 동네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사 맞으면 통증은 괜찮아지니까 좀 견디시고 이제 네. 또 6개월 지나면 또 아프면 견디시고 이거를 좀 반복하셨다 하시는데 이번에는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심지어 팔이 이제 안 올라가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 분류 4단계와 5단계 중간에 걸쳐 있는 조금 난해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데요. 어깨 전문의들은 1번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인공관절 뼈를 다 잘라내고
연골도 잘라내고 그냥 인공관절을 넣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인공 힘줄 또는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해서 뼈를 자르지 않고 관절을 보존하는 술식입니다. 이분은 연골이 괜찮고 그래도 본인 힘줄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두 번째 상부 관절막 재건술과 본인 힘줄을 이용한 우리가 관절을 살리는 술식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관절경 사진을 보시면은 저 흰색 부분이 이제 파열된 힘줄의 끝단인데요. 저 힘줄이 당겨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본인 힘줄만을 이용하여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공 힘줄을 이용하여 상부 관절막을 재건한 다음에 본인 힘줄을 그냥 두진 않고요. 최대한 다 이용하여서 다시 덮어주면은 어느 정도 극상근, 회전근개 역할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다가 몇 년 지나서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재파열된 경우는 그때 가서 또한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MRI 사진까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한번 보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MRI 치료 전은 확실하게 저 동그란 뼈가 좀 위로 올라가 있는 것. 치솟아 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건 힘줄이 안쪽 말려 들어서 덮어줄 수 없으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우리가 인공 힘줄을 통해서 상부 관절막을 재건해주고 또 본인 힘줄을 통해서 꼬매주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치료 전과 후의 MRI 사진까지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최소 짐습 어깨 관절경 치료는 다양한 어깨 관절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어깨 통증이 찾아왔을 때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 선택지일지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과 1대1로 상담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7세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치료 전에 어떤 상태셨을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57세 남자 환자분으로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내원하셨습니다. 1년 전부터 이제 계속 통증은 좀 있었는데 이제 일하다가 계속 통증이 악화되셔서 주사 치료를 해보셨으나 효과가 이제 없어가지고 내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까지는 1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지만 팔은 그래도 들었는데 갑자기 2달 전부터 팔을 잘 올리지 못해가지고 내원하셨습니다. MRI를 보시면은 이분은 회전근개 파열 분류 4단계인 환자분이십니다. 많이 파열이 됐네요. 네.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아까 환자분보다는 조금 덜 말려 들어갔지만 네. 마찬가지로 거의 가운데까지 말려 들어온 회전근개 파열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인공 힘줄을 또 이용해서 수술하였지만 전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가운데까지밖에 안 말려 들어가서 본인 힘줄을 최대한 우리가 당겨서 파열되지 않을 정도로 다시 복원시킨 다음에 네. 모자란 부분을 인공힘줄 덮어주는 인공힘줄 보강 수식 또는 영어로 patch augmentation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MRI를 보시면은 수술 전에 하얀 부분이 힘줄이 없는 결손 부분이고 MRI 후를 보시면은 이제 진한 색깔이 인공힘줄로 덮어진 부분이고 그 오른쪽에 이제 조금 덜 진한 색의 검정색이 환자분 힘줄을 우리가 다시 조금 외측으로 당겨와서 봉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봉합이 잘 된 그런 모습이고요. 57세 남성분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4세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치료 전 상태부터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분은 6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처음에 양쪽 어깨가 다 아프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근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아프고 3년 전부터 사실 통증이 있어가지고 여러 병원에서 이제 검사도 하고 수술도 이제 계속 받으러 하셨는데 못 받았다고 하십니다. 2달 전부터는 아예 이제 오른쪽 팔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오셨는데 네. 회전근개에 힘줄 파열이 있더라도 대부분 환자들은 엑스레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 차이가 납니다. 왼쪽 사진이 오른쪽 어깨신데
동그란 뼈가 위에 견봉이라는 어깨뼈랑 거의 그냥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왼쪽 어깨도 사실은 조금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경우는 힘줄이 파열돼서 너무 오래된 상태로서 이제 상완골이, 그러니까 어깨뼈가 이제 위로 치솟 올라가지고 회전축이 바뀌기 때문에 팔을 못 올리는 가성마비, 신경 손상이 아닌 이제 회전축이 바뀌어서 팔을 못 올리는 가성마비까지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우리가 수술을 이제 어떤 수술을 할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젊으시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기는 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래도 연골은 좀 살아 있어가지고 인공임줄로 조금 시간을 좀 벌기로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네. 치료 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상완골이 어깨뼈와 부딪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진 엑스레이고요. 우리가 중간에 있는 우리가 수술장 사진을 보면은 조그만한 원통 8mm밖에 안 되는 원통을 우리가 긴 한 3cm 되는 인공임줄을 이렇게 잘 넣어주면은, 덮어주면은 오른쪽 엑스레이처럼 다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렇게 동그란 뼈를 다시 낮춰주면은 회전축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어깨를 다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수술 전후 MRI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수술 전에는 상당히 올라가 있던 이 그러네요. 동그란 상완골이 네. 치료 후에는 원래 위치대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관절 사진에 아무것도 없는 빈 이제 동그란 뼈만 보이는 상태고, 수술 후에는 우리가 두꺼운, 전의 케이스보다 더 두꺼운 힘줄을 덮어줘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네. 이분은 거의 6mm짜리 인공힘줄을 이용하여 다시 눌러주고, 본인 힘줄이 거의 없지만 같이 최대한 봉합을 해준, 그래서 어느 정도 팔을 올라가고 쓰시는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이제 최소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바로 또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 사례는 이제 70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오른쪽 어깨를 이제 다른 병원에서 좀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수술 받으시고 재파열돼 가지고 인공 힘줄까지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번에는 왼쪽 어깨가 아파서 오셨는데, 왼쪽 어깨도 이제 수술이 필요한데, 문제는 환자분이 오른쪽 어깨 인공관절 후에 이제 통증은 많이 좋아지고 어느 정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내회전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옷 입을 때도 불편하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처리할 때도 불편하다. 이게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냐 해서 좀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도 이미 힘줄이 많이 끊어져 가지고 안쪽으로 말려들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저도 사실 인공관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그래도 한번 나중에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연골이 조금 손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니 한번 인공 힘줄과 본인 힘줄 최대한 살려봅시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부 관절막 재건술과 본인 힘줄을 이용한 봉합술을 해서 네. 생각보다 잘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경우가 좀 재미있는 게, 이분은 오른쪽 어깨가 인공관절하는 어깨고요. 예. 왼쪽 어깨가 인공 힘줄과 본인 힘줄을 최대한 살린 환자분입니다. 네네. 만세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세 뒤로.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인공 힘줄한 어깨는 요 내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왼쪽도 인공 관절을 해버렸으면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런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환자분이 좀 이런 운동 범위를 좀 살리고 싶어 하셔서 이런 수술했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환자가 말씀하시는 거는 운동 범위는 확실히 왼쪽이 좋은데 통증은 오른쪽이 덜하다. 이거는 확실히 이제 인공관절과 인공힘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대 환자분의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 극심한 어깨 통증이 찾아왔을 때 어떤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과 관련된 불편함으로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이수건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0대 남성분 택배 기사라고 하셨고요. 어깨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통증은 견딜만하다라고 하셨고 인공관절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젊으시잖아요. 50대시면 근데 어깨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인공관절 수술하기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저도 50대 남자 환자분이라고 하면은 환자분의 통증은 좀 견딜만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표현하시는 거는 이제 아마 관절염을 진단 받으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인공관절 얘기를 좀 들으신 것 같은데 네. 환자분 이제 엑스레이랑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봐야 정확한 이제 진단과 이제 치료 방법을 설명드릴 수 있겠으나 관절염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초기 단계에서는 네. 최대한 아껴 쓰고 진행을 좀 늦춰보는 게 더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사 치료 통해서 연골을 조금 보호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관절염 진행을 막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은 조금 더 나이가 드실 때까지 인공관절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매우 좋은 수술이지만 아직까지는 한 20년까지 인공관절이 견딘다고 이런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제 연구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한 20년이라고 수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에.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65세부터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게 나라의 권유 사항입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팔을 못 들 정도로 아프고 관절염이 이미 심하게 진행된 경우는 네. 50대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인공관절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Q&A를 통해서 어깨 질환과 치료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보여주시죠. 어깨 통증이 심하고 가성마비 증상도 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정도면 꽤 병이 진행된 거 맞죠, 원장님? 맞습니다. 가성마비라고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네. 진성마비는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근육으로 하는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팔을 못 드는 경우가 진성마비고요. 가성마비 경우는 근육이 파열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어깨를 못 드는 경우입니다. 마비까지 오려면은 한개 힘줄 파열만으로는 마비가 잘 오진 않고요. 그렇죠. 보통 위에 있는 극상근 힘줄이 먼저 파열되고 그다음에 앞에 견갑하근도 파열되고 뒤에 외회전 근육이 같이 파열되는 경우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진행되고 이제 치료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가 좀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71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자, 어떤 상태셨을까요? 네, 71세 여성 환자분이시고 이제 약간 고령 환자분이 하신데 환자분이 양쪽 어깨는 아프지만 이제 보시면 왼쪽 어깨가 특히 가성마비가 왔다, 팔을 못 올리겠다 오셨습니다. 통증이 상당히 오래되셨고 이분도 주사를 많이 맞으셨는데 네. 그래도 3개월까지는 그래도 팔을 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팔을 아예 못 드니까 이제 걱정되셔 오셨는데 엑스레이만 봐도 왼쪽 어깨는 왼쪽 하면 오른쪽 어깨보다 이 모양이 그러네요. 동그란 모양이 좀 사라진 게 소실된 게 보입니다. 이게 무엇을 시사하냐면은
이미 연골까지 다 닳아가지고 뼈에 변형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뼈를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CT를 촬영한 건데 네. 이 동그란 뼈가 위로 아까 환자분들처럼 치솟아 오른 것도 보이고 네. 이 동그란 모양의 변형이 없어지고 골극, 뼈가 돌출된 골극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다음 이분의 MRI를 다음 PPT를 보시면은 이 동그란 모양의 아까 환자분과 다른 이 동그란 모양이 아닌 약간 타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 있고 네. 또한 연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공힘줄을 넣어 주어도 환자가 팔을 못 올리고요. 또한 통증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공힘줄 또는 뭐 보건수술을 생각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재활을 통해서 한 3개월 지나면은 가성마비로 인한 팔을 못 들었던 어깨가 우리가 팔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그란 뼈가 위로 올라가 있던 뼈를 인공관절로 회전 근육을 낮춤으로써 우리가 이 삼각 근육의 그 지렛대를 조금 유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럼으로써 팔을 다시 들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그런 환자분의 치료사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다음 궁금증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여주시죠. 회전근개 파열인데 수술이 힘들다고 합니다. 라는 궁금증입니다. 자, 수술이 힘들면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서 정말 심한 파열인 경우는 어깨 전문의도 상당히 고민하고 되게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네. 방법이 많지는 않지만 없진 않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오늘은 소개 안 했지만 인공관절하기 너무 젊으십니다. 근데 그쵸. 힘줄은 파열돼가지고 인공 힘줄로 꾸며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젊은 분들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공 힘줄로 봉합하지 않고 본인 힘줄을 다른 데서 끌어오는 힘줄 이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건 조금 어려운 수술이고 난이도가 있지만 젊은 환자분 중에서는 특히 힘이 필요하신 분에서는 우리가 시행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더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다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예. 이제 73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사실은 힘줄 파열은 있었지만 다른 병원에서 이제 관절이 많이 진행돼서 더 이상 수술 못 하겠다. 그냥 약 드시고 나이가 73세시니까 그냥 좀 지내시라는 얘기 들으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저한테 오실 때는 팔이 너무 아프고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자기는 이게 너무 통증 때문에 꼭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내용을 하셨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오른쪽 화면에 있는 왼쪽 어깨보다 왼쪽 화면에 있는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 어깨 관절 간격이 매우 좁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관절염이 매우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CT를 좀 촬영해 보았는데 다음 PPT를 보시면은 이미 동그란 뼈가 이 견갑골에 이 뼈를 밀고 들어가서 견갑골에 뼈가 저기 종이장처럼 납작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못 한다고 아마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3차원적인 CT를 보면은 맨 끝에 있는 CT가 정상 관절 간격을 보여주는 CT이고 네. 그 옆에 있는 화면이 두 뼈가 마치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수술이 어렵긴 하지만 네. 환자분이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수술해보자고 해서 이분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힘줄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나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힘줄 파열이 있다고 그냥 힘줄만 꼬매주면은 환자는 팔을 못 들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좀 어렵긴 하지만 인공관절을 뼈를 골절시키지 않고 어렵게 잘 우리가 환자에 맞는 PSI라는 수법으로 수술 전에 환자에 맞는 기구랑 환자에 맞는 위치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뼈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뼈가 많이 안 남아 있더라도 이렇게 인공관절을 할 수 있고 이분은 그래서 지금은 팔을 들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70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해봤고요.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아픈 건지를 좀 구별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흔하게 목 디스크로 오는 그 통증하고 좀 어깨 질환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서 요거를 좀 저희가 간단하게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이제 외래 선지를 많이 보다 보면은 네. 다 어깨 관절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가 오면은 우리가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은 어깨는 생각보다 안 아파지고 다른 원인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이 목에서 신경이 눌리면은 그 신경이 이제 어깨로 가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감별점을 좀 보면은 주로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자체의 통증은 좀 바깥쪽을 좀 아프다고 많이 표현하시고요. 목에서 오는 어깨 통증은 조금 목선을 따라 아프거나 또는 조금 후방부가 아프다고 표현하십니다. 또한 아픈 양상이 이렇게 목에서 신경이 눌린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반면에 어깨 힘줄 문제가 있거나 또는 석회가 있는 경우는 팔을 들 때 아픕니다. 뭐 돌릴 때 아픕니다. 회전할 때 아픕니다. 이런 네.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다르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통증이 조금 나아지냐? 목이 아프신 분들은 오히려 가끔씩 팔을 올리면 좀 덜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팔을 올릴 때 특정 자세에 따라서 신경이 좀 덜 눌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를 더 의심하고요. 팔을 올리면 더 아파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깨 회전근 문제가 아닌가를 더 의심합니다. 네. 이런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차이를 보면은 본인이 어떤 상황이 아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감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통증이 어깨 질환 때문인지 아니면 목 디스크로 인한 어깨 통증인지를 한번 잘 감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승원 원장님과 어깨 질환 살펴보고 또 다양한 치료법도 좀 알아봤는데요.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깨 통증은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좀 느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깨 통증이 한 1, 2주 이상 가고 약간 휴식을 취한데도 된다면은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어깨 전문의한테 가셔가지고 이게 정말 어깨 통증의 원인이 어깨 관절에서 온 건지 또는 정말 다른 외부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목 디스크에 의한 신경 뿌리 압박에 오는 건지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어깨 힘줄 손상 또는 파열은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발견할수록 더 심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치료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좀 한 1, 2주 오래된다. 쉬어도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꼭 한번 어깨 전문의한테 진료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길 바라십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어깨 통증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